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오늘 장전 내용은 조금 단기 이슈로 특별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어떻게, 뭐 긴축과 관련해서 테이퍼링과 관련한 그 내용이 계속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잠깐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일단 간밤의 미증시 같은 경우는 그냥 고가 돌파가 있었지만 저가로 마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이야 뭐 이미 다 깔려있던 내용인데 이미 다 통과됐던 내용이고, 근데 이제 내주 출범하죠. 다음 주 20일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냥 이 부분이 한 번 더 부각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이전부터 이전부터 정권 출범 후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1인당 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함에 따라서 그게 이제 조금씩 더 기대치만큼 나오느냐 아니면은 그냥 조정이 돼서 나오느냐 뭐 딱 그 정도지. 이미 경기부양책 자체는 깔려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거 하나로 지수가 여기서 뭐 크게 갑자기 쏘고 그럴 가능성은 좀 적죠. 그 상태에서 뭐 경기 지표도 당연히 부진한 상태고 미국은 여전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태에서의 그런 왜 이번 주에 뭐 장기 채권 10년물이 막 갑자기 급등을 하고 그런 상황이 이뤄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테이퍼링, 자산 매입하던 거를 뭐 출구 전략으로 다시 긴축 재정에 돌입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많고 하다 보니 거기 그 우려, 2013년 이따 우리가 기사를 볼 건데 2013년에 실제로 이러한 그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있던 게 죽어버리다 보니까, 증시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이 유동성이 출구로 나가게 되면은 증시에 당연히 좀 거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뭐 당장의 지수가 뭐 오늘 내일 뭐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연준과 관련해서 출구 전략, 테이퍼링, 그게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이니 이 물가 상승이 어마무시하게 온다. 그러니까 전에는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온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사들이 좀 많습니다. 이는 지금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진행 중이고 진행이 막 얼추 다 되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래서 오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돈을 많이 찍었기 때문이에요. 화폐 가치를 두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지수 상태를 보더라도 왜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그냥 물가 상승으로 본다면 요즘에 왜 아이스크림 500원에 파는 그런 가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데는 절대 아니고 이 뭐 할인 매장 같은 데 가면은 가끔 있어요. 뭐 세계과자 할인점 이런 데서 아이스크림 뭐 500원에 팔고 반값에 팔고 그런 데가 아직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많이 상승을 했죠. 동네 마트만 가더라도. 제가 기억하는 그 또 콜라 이런 걸로 비교를 하자면, 예전에 뭐 콜라 500원에 그 고깃집 같은 그런 가게에서 파는, 업소에서 파는 그런 유리로 병된
요렇게 생긴 왜 이렇게 막에 이렇게 있고 요렇게 된 병을 500원에 팔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를 500원에 못 구하죠, 절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고, 그로 인한 이 가치, 그럼 콜라의 가치가 높아졌을까요? 아이스크림의 가치가 높아졌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아이스크림이나 콜라, 이 식료품의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라 물가가 상승을 했고, 이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상승이 있는 건데, 여기서 그럼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그럼 주식시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주식의 가치가 결국에는 뭐 물론 기대감이나 뭐 재료나 유동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돈 자체가 많이 풀렸다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원래 삼성전자를 볼까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 전망 당연히 있습니다. 뭔가 한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이런 화폐 가치 가지고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하지만 이러한 내용도 적용이 된다는 거. 그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이제 뭐 5만원, 6만원, 코로나가 나오고 뭐 5만원 아래로 이런 식으로 5만원짜리 한 장으로 살 수 있던 게 지금은 이제 10만원 가까이까지 올라왔죠. 여기에 당연히 전망과 기대감과 개인들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얘기를 할 때 거들자면 화폐 가치가 들어간다는 거죠. 돈이 이전에 이렇게 찍어내서 막 화폐를 풀어서 돈의 가치가 이 정도일 때는 얘가 요 가격이었는데, 돈을 막 풀고 거기에 다른 호재까지 더해지니 이 가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로 이렇게 봤을 때는 동일하죠. 돈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근데 가치가 당장 변한 건 아니고, 가치가 변했다면 어느 업종은 전망이 두드러져서 기대감이 반영되고, 또 어느 기업은 실적을 이번에 너무 크게 타격받아서 못 내고, 어느 기업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그런 차이가 반영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지수 자체는 단순히 그냥 높아졌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이러한 화폐가 풀려있는 상태에서 그 돈의 가치가 내려가니 당연히 얘네는 평균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같은 돈으로 교환을 했을 때 더 비싸게 주고 교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찍어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5만원의 가치가 삼성전자 사려면 10만원 이내에 사야 돼. 원래 5만원에 사던 게. 근데 나는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시장에선 반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금 보유 가치가 내려갈 때는 주식이든 어느 공간에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은 투자처가 주식으로 몰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지수의 상승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상황으로 봤을 때 당연히 테이퍼링은 우리나라에서 독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해야 돼요. 미국이 해야 다른 국가들도 시작을 하는 건데, 미국 자체를 봤을 때 코로나 확진자가 훅 줄었나요? 아니죠. 사망자가 줄었어요? 아니죠. 경기 회복이 되게 의미 있게 코로나 이전 미국이 막 고성장을 보이고 있을 때, 코로나 이전으로 가볼까요? 요런 구간들로 이렇게 미친듯이 상승하던
단기 악재 나오고, 여기 코로나네요. 이렇게 나오고, 무역전쟁으로 잠깐 눌렸다가 다시 가고,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던 이때 그 고성장과 비교를 했을 때 나아졌냐? 아니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벌써 테이퍼링 얘기가 공식화되고 슬슬 시작이 된다면 당연히 증시는 폭락을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당장에는 이 상태가 달라진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테이퍼링 하면은 난리 나요. 난리 나요. 기업들 어떻게 해요? 다시 금리 올리고 그 대출 그거 어떻게 갚아요? 나아진 게 없는데. 그러면은 경기부양책으로 현금 지급 뭐하러 해요? 어차피 조질 건데. 이거 돈 어떻게 갚을 거예요? 사람들. 경기가 나아져서 뭔가 내가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이런 부분이 상환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개인으로 얘기를 했지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테이퍼링 얘기가 단순히 지금 나올 수 없다는 거고, 근데 그로 인해서 오늘 뭐 바이든 뭐 이 얘기가,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제롬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상 임박하지 않았다. 출구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왜? 왜 9.11 사망자 능가를 하고 하루 확진자 자체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4만 8,656명.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테이퍼링을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거하게 하기도 하고,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약간 막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항상 상승을 할 때 고가를 논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간다는 랠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세상에는 항상 있습니다. 저가를 갈 때도 더 내린다는 사람도 있고, 끝이다 저가라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증시예요. 반반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깔아두고 봐야 돼요. 증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저가 이렇게 찍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코로나가 한번 반영됐다가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죽었는데, 이때부터 이미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가 막 나와서 예고를 했어야 됩니다. 아무도 못했어요. 저도 이때 우리 체시스 중국에서 사망자 한 명도 나오기 전에 주말 전에 금요일에 딱 종가 베팅 했는데 주말에 첫 사망자 나와서 급등해서 수익 실현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도 이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폭락이 나오고 올해 요런 장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못했죠.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치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은 항상 과거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쌓아진 그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미래에 대한 내용을 볼 때는 결국 과거에 비추어서 이때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됐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상황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안 되는 거다. 근데 그 테이퍼링이 나오면은 단기 급락 당연히 나오는 거고, 추세적으로 얼추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 시기가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고.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이런 내용들로 미증시가 그냥 신고가를 또 찍고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증시와 지금 뭐 최근에 완전히 뭐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진 않아요. 이번 주에 변동성이 조금 나오고 조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정도는 그냥 단순히 국내만의 움직임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에 뭐 저 정도 뭐 고가도 찍고 약보하면 이런 그런 미증시 전날의 그런 변동을 참고해서 오늘 볼 건 없고, 일단 오늘 한 주 마감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지켜보고, 어제가 또 만기일이기도 했고 큰 포트의 변화는 아마 없을 것으로 보되 테이퍼링, 그러니까 장기적인 지수의 그런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이루어질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금리 상승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뭐 그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일까요? 일단은 백신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접종이 더 많은 국가들에서 더 많은 인원이 되기 시작하고, 경기 회복 자체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다시 눌려서 거기서 치료제 백신이 조금 더 발달하게 되면서, 그리고 상용화가 되게 되면서 정말로 잡혀야죠. 잡히지 않더라도 경기 회복이 좀뭐 이전 수준으로 좀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든지 뭐 그 정도는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시그널은 충분히 보면서 결정을 해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제롬 파월 같은 경우도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뭐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사에는 있을까요? 여기 뭐 지난 아까 얘기했던 2013년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언급에 테이퍼링 언급에 전세계 금융시장의 충격을 받았던 긴축 발작 재발을 우려한 것이다. 여기 있네요. 온 세상이 알게 할 것. 자산 매입의 점진적 축소 시작을 고려하기 한참 전에 대중과 매우 분명하게 소통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경기 회복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코로나 현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테이퍼링 시점 또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증시 자체는 지금은 우리가 이거 나오고 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매수를 이날 저가 부근, 종가 부근 이렇게 해서 단기 수익 실현을 하고 뭐 그런 매매, 단기 수익 매매를 이렇게 하지만, 뭔가 우리가 뭐 강하게 뭔가 지금 저가다 이러면서 뭐 매입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진 않죠. 결국에 지금은 그냥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다시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런 방향이 다시 한번 잡힐 때 우리가 다시 또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방향성을 딱 포지션을 결정해서 또 매매를 하는 거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보유 종목은 있는데, 어제 특별히 지수가 이렇게 상승할 때도 하락 종목 수가 많았던 때가 많은데, 어제는 이제 지수가 뭐 약보합일 때도 계속 상승 우위로 유지를 해줬다고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는 일단 당장에 뭐 현금을 싹 줄여서 뭔가 막 지수의 고가를 보고 그럴 단계는 아니니까 당연히. 이 시점은 웬만하면 상반기 정도는, 제가 작년에는 1분기 정도는 최소 이렇게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봤는데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1월 중순인데 우선은 1분기를 보고 그리고 나서 뭐 연장을 한다면 2분기 정도도 더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뭐 그래도 상반기 정도는 계속 이 유동성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히 뭐 지수가 당장 뭐가 어떤 방향 이런 얘기보다는 이 장기적으로 현재 유동성과 관련해서 테이퍼링 긴축 재정과 관련한, 현재 경기 부양과 관련한, 그러니까 경기 부양보다 증시 부양과 관련한 그런 방향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한 주 마감이고, 지금은 약간 눈치를 조금 보고 있는 지수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좀 천천히 보면서 단기로 매매 또 할 거 있으면 하고 뭐 그 정도로 보겠는데, 웬만하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쪽으로 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오늘도 한 주 마감 저랑 같이 잘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장전 전달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